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 9월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는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1일에서 3일만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학교들을 상대로 가을 학기 개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문대학들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결정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이민국의 새로운 조치 시행에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식당의 실외 영업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지난 한 주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는 13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직전 주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1,054명 늘어난 319만 9,986명, 사망자는 638명이 늘어 13만 5,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97명이 늘어 42만 4,760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어난 3만 2,34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64명이 늘어나 17만 7,625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어 15,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개월째 문을 닫은 뉴욕시 공립학교가 9월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주일에 1일에서 3일만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학교 재개 여부는 8월 첫째 주에 주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학교가 올 9월 가을 학기에 주 1회에서 3회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 전원이 등교할 경우 교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분 정상화 결정의 근거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5%는 자녀의 등교를 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뉴욕시의 한 반 학생은 30여 명에 이르지만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시에는 교사를 포함해 12명을 초과한 인원이 동시에 한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수만 11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최대 학군인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학교 문을 열라고 각 주를 압박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7일 학교를 완전히 운영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부분 등교 구상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31일까지 뉴욕주 각 교육구에 수업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수용 여부는 8월 첫째 주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학교들을 상대로 가을 학기 개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CDC가 발표한 개교를 위한 지침은 너무 힘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학교가 문제없이 열려 있다며 민주당원들은 11월 선거 전에 미국 학교가 문을 열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선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교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학교들이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학교에 매우 비현실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학생과 교사에게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책상 간 거리를 띄우며 구내 식당 대신 교실에서 식사하고 화장실 세면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가을에 학교가 개교하도록 압력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개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다만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명문대학들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결정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이민국의 새로운 조치 시행에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소송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원격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로운 조치 시행에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며 F1과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이민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강제 추방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에서만 5천여 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학생 및 교수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대학들에게 대면 수업을 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된 것이라며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만 2천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일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는 무려 5번이나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8일 하루 동안 6만 2,117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기록이고 이전 최고치인 지난 3일 5만 6,567명보다 6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지난 9일 동안 5번이나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11,694명이 증가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지난 4월 최고치였던 뉴욕주의 11,571명보다도 많았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대 피해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의 검사 결과가 밀린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와 애리조나, 조지아 등 10개 주와 함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많은 주로 꼽힙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최소 4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5월 중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일에는 사망자가 242명이었는데 7일과 8일 이틀 연속 9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은 또 코로나19 검사 대란에 봉착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길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1, 2주일씩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검사 대란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검사소들은 진단키트가 떨어졌고 실험실이나 연구소들도 검사를 진행할 시료가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일부 미국민들은 왜 정부가 이런 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난리가 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뉴욕에서 집중 발생했을 때도 충분한 경고를 받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장 아시시지아 박사는 미국 같은 나라가 전염병 발생 6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검사가 필요한 국민에게 어떻게 이를 신속하게 받게 해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총체적인 지도력의 부재이며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 위기 속에서 국민이 제대로 검사를 받게 하거나 감염 위험에서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의 감염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한 8일 검사 부족과 수많은 미신고 환자들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발표된 것보다 10배나 높거나 미국 인구 전체의 거의 10%, 2천에서 3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매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마스크 전쟁 한복판으로 내몰렸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업계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9일 워싱턴 포스트는 수백만 명의 소매 서비스업 노동자가 마스크를 썼으면 하는 자와 쓰지 않으려는 자 간 확전하는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 말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한 저가 제품 매장에서 한 고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으로 쏴 살해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멕시칸 음식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직원과 고객 간의 충돌이 잦자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20여 개 주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는 게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계 역시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월마트 등이 소속된 소매산업지도자협회는 최근 전미 주지사협회에 서한을 보내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명확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었는데 이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식당의 실외 영업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8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6피트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뉴저지에서는 야외에 있을 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2세 이하 유아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제외되고 가족들이 야외에 모여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위반 시 처벌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식당과 술집에서의 5개 영업 허용 범위는 더 커집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더 많은 식당들이 야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당 영업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고정된 지붕이 있어 그간 실내로 여겨진 식당 공간이라도 앞으로는 4개 벽면 중 최소 2개 벽면이 뚫리고 야외로 환기가 되는 장소는 5개 영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지난 한 주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는 13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직전 주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장이 예상한 감소폭보다는 다소 낮지만 최근 4주 동안에는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지난 한 주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는 131만 4천 명으로 그 직전 주보다 9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중순부터 실업수당 주간 신규 신청자가 수백만 명대로 폭증해 지난주까지 16주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주간 신청자 수가 수년 동안 20만 명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본격화와 함께 단숨에 330만 명으로 뛴 뒤 687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발 폭증 3주째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10만 명에 가까운 감소폭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다소 낮지만 그래도 최근 4주 중에는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통계와 다른 월간 고용동향 통계에서 미국은 3월과 4월 2달 동안 2,2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14.7%까지 뛰고 대공황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가동 바람이 분 5월에 270만 개의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늘어났고 6월에는 관련 기록 작성 80년 최대치인 48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해 실업률은 11.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직전의 3.5%에 비하면 7.6%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직원 2만 명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직원 3만 6천 명을 무급 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연방법이 정한 통지 의무에 따라 직원들에게 3만 6천여 명을 무급 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쟁사 아메리칸 항공이 직원 2만 명 감축 가능성을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유나이티드가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린 3만 6천 명은 미국 전체 인력의 45%에 해당합니다. 유나이티드의 전 세계 직원은 9만 5천 명입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직원은 승무원 1만 5천 명, 조종사 2,250명, 고객 서비스 직원 1만 1,000명 등이고 이들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다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경영진은 자발적 휴가와 조기 퇴직 인원이 늘어나 최종 규모는 이보다 적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무급 휴직 인원은 이르면 8월 중순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는 하루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원 절차는 10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입원율이 이렇게 늘면 앞으로 사망률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 1일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1일 기준 매일 평균 1,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2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고 이 가운데 26%는 중환자실에 17%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율과 입원율이 이런 추세로 지속할 경우 사망자 수가 앞으로 몇 주 내에 크게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가 11,600명을 넘으면서 또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환자 급증에 병상과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에 의료진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중환자 병상은 없고 입원 환자는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료진 인원을 늘렸지만 이 역시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입원 환자는 44%, 중환자는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1,600명을 돌파하면서 또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장녀 수전한 커디 여사를 공공외교 웹사이트에 미국의 영웅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8일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국무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 웹사이트 쉐어 아메리카에 수전한 커디, 아시아계 미국인 선구자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최근 게재됐습니다. 쉐어 아메리카는 커디 여사가 미 해군에 입대한 첫 아시아계 여성, 해군 역사상 첫 여성 장교, 미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였다고 소개하고 커디 여사를 선구자이자 용감한 장교, 공동체 지도자, 한국계 미국인, 미국의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류 브랜드 중 하나인 브룩스 브라더스가 8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파산법 11조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에만 200개 이상, 전 세계에 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브룩스 브라더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1개 매장의 문을 닫았고 자산과 부채 규모가 5억에서 10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역에서 사전 예약제 업무를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제공되는 업무는 정지 및 취소 처분 운전면허증의 복원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조건부 운전면허증 신청, 상업용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등입니다. DMV는 이 밖에 다른 업무는 온라인이나 우편, 드롭박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시기를 최장 1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권 발급량이 지난해보다 70%가 감소했고 당초 계획대로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약하게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